리오니 재단에서 마련한 긴급 토론회, 무너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분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편에는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고 지금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로 계시는 우리 제가 편의상 김현철 장관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도 옆에 계신 분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국방대에서 교수를 역임하셨고, 제가 이렇게 그 군 출신 분들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만나 뵌 분들 중에선 이런 군인도 다 계셨구나 이런 또 이렇게 의아함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좀 진취적인 또 자주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문장열 교수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특히 이제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남북 관계 또 한반도 안팎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좀 질문을 하시는 게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뭐 이 문제부터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북방 한계선 서해 NLL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또다시 날카롭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 문 교수님은 이제 군인 출신으로서 이제 좀 주로 이제 군사 안보적인 관점에서 NLL 문제를 많이 또 바라봐 오셨고, 우리 김 장관님께서 또 이제 그걸 포함을 해서 남북 관계 더 나아가서 이제 한반도 정세 차원에서 NLL 문제를 쭉 지적을 해 오셨는데, 이게 NLL 문제가 굉장히 좀 해묵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좀 변화되는 양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서해에서 남북한 해군 사이에 1999년, 2002년, 2009년 세 차례 이제 교전 사태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또 천안 침몰에 대한 연편도 포격전도 있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과는 좀 위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온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현정 장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네. 그 전면 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 하는 게 네. 여러 전문가들, 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인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네.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은 전쟁 가까이 갔던 적도 네.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문턱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쟁까지 이어져 있지는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2018년에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네. 사실상뿐만 아니고 공식적으로도 네. 파기가 된 것이죠. 9.19 군사합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일종의 완충 공간을 만들고 그 완충 공간에서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합의입니다. 네. 비무장지대에서 일종의 그 초소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서해에서도 넓은 지역에 완충 공간을 설정을 이제 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이 9.19 군사합의가 파기가 되면서 일종의 완충 공간으로 설정된 부분에서의 충돌의 가능성을 네.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NLL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서해에서 해상 경계선은 이게 정전협정을 채택할 때 합의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부분을 둘러싸고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할 때 기존의 관할 영역을 존중한다는 합의를 통해서 실제로 북방 한계선 부분들을 일종의 그 법적으로 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나름대로의 합의를 통해서
유지를 해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몇 번의 군사적 충돌도 있었던 거죠. 다만 지금은 뭐 90년대에 두 번의 군사적 충돌 당시와 이제 비교해 보면은 나름대로 그 충돌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남북한의 각자의 어떤 그 뭐랄까 정책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군사 충돌의 빌미가 됐던 이제 뭐 6월 달 되면은 꽃게철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민들의 북상이나 또는 북한 어민들의 이제 남하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는데 지금은 대체로 어로 한계선을 설정을 해서 뭐 해경에서 나름대로 그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도 지금 그 해상 경계선 문제에 대해서는 국경선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방침이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그 긴장 속에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이 국면을 바꿔야지 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국면이 지속이 되면은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와 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좀 우발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꽃게잡이철에 이제 그 어업 활동이라든지 그걸 단속하는 과정에서 남북 해군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는 좀 이렇게 우발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고되는 어떤 충돌의 그 지금 위험은 우발성보다는 이제 NLL을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남쪽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불허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걸 이제 국가 대 국가, 더군다나 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도 적대적이고 교전적인 그런 어떤 국가의 관계로 바꾸면서 해상 경계선을, 해상 국경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북한도 이제 무력 행사,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과거와는 좀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월 초에, 지난달 초에 북한이 대량의 그 포병 사격 훈련을 서해상 네. NLL 국방에서 했는데, 전부 다 NLL 이북으로 낙하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과거와 다른 점은 이제 발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3,400발 이상, 수백가 소화됐고, 그리고 남한이 대응 사격을 역시 해상으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도 북한이 대응 사격에서 주고받고 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봉합이 된 상황이어서 그 교환한 그 포탄의 발수만 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 NLL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포탄 사격 훈련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함정들이 서로 NLL 근처에서 충돌하는 그렇죠. 예.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언급한 그 해상 국경선 그것도 정확하게 이 선이 그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네네.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은 이미 다 했는지 그러나 아직 발표가 안 돼 있고 그건 아마 1999년 9월 달에 그 우리 서해 5도 주민들이 겨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네네. 그 통로를 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위 중간선 개념을 해가지고 임진강 하구부터 해가지고 남쪽 북쪽 그 육지의 중간선을 쭉 꺼버린 거 네. 그건 아마 아닐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북한이 바로 그걸 교정했죠. 그래가지고 NLL 북방인데 일부 그러니까 대청도 서천도 다 북쪽에 있는 거하고 연평도 쪽하고 그 사이에 좀 파진 데가 있거든요. 네네. 그건 좀 이제 네. 남쪽으로 많이 네. 그어가지고 해당 경계선인데 이번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유지가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간에 함정들이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면은 일단 북한에게 더 유리해요. 군사적으로. 북한은 해안포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안포 사격을 가할 수가 있고 또
역시 엊그저께 그 서해 NLL 관련해가지고 국경선 발표할 때, 얘기했던 순항미사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그런 것도 다량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NLL에서 과거는 다른 훨씬 더 큰 규모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일어났을 때, 네. 전면적 육지에서도 그럼 일어날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전쟁 위험성에 대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고 저도 질문을 가끔씩 받아요. 근데 저 대답은 똑같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걸 뭐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진짜 문제 해결 못한다.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상승을 어떻게 하면은 줄이고, 그래서 국지적 충돌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뭐 실수라든지 그런 걸해서 나왔을 때 더 이상 크게 확전 또는 전면전 비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도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핵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NLL 문제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그 NLL에서 북한이 먼저 포격을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남측에서 먼저 9.19 완충 구역을 파기, 상저이라는 거죠. 그 구역을 파기하고 서해상에서도 이제 그런 의미가 보였기 때문에 북한은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완전히 완충됐다, 네. 무시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에 말하자면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NLL 이남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9.19 군사합의를 나는 이렇게 무시한다, 조심해라, 이런 경고 일단은 네. 받아들이고 대비를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이 발표한 뭐 일정을 보면, 대강의 이 문제에 관련된 일정을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영토선을, 국경선을 명시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이미 그 밝힌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다음 수순은 뭐 3월 말쯤에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 국경선을 선포를 하고, 여기에 뭐 0.001mm도 넘으면은 그걸 뭐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육상에서 비무장지대가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해가 있고, 사실 동해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서해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북한이 국경선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수준에서는 기존의 북한의 해역에 대한 기본 입장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군사적으로 네. 뒷받침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우리 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은 굉장히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간 선박에 관련된 거, 네. 다른 하나는 군함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민간 선박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몇 번의 그 충돌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서해 안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신중하게 지금 해경에서 그런 네.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뭐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부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그 군사훈련 차원에서의 뭐 해상 사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함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 자기들이 설정한 해상 경계선을 군사적으로 그거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거는 서해에서의 일종의 그 군사적 전력 비교로 해보면은 북한이 그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네. 그 해군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해상 국경선에 대해서 좀 진전된 안을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황해도 그 황해도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반도죠. 나왔는데 그 우리 남쪽 육지에 가까운 연평도 이쪽하고 저쪽 백령도 저쪽 네, 네. 올라간 그 사이가 많이 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네, 네, 네. 쭉 내려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 국경이야. 앞으로 이 국경을 침범하면은 군사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했다고 가정합시다. 네네. 어떻게 할 겁니까? 전쟁이에요.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핵심적인 문제들. 그게 이제 과거와 좀 양상이 달라진 측면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에 있지 않나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얼마 전에 얘기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무슨 뭐 자기들이 무슨 뭐 서해 5개섬 그 통항지서 발표하고 또 뭐 경계 개선 발표하고 또 뭐 이제 선언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예, 예. 해상 국경선을 자기들이 인정하는 해상 그 국경선을 명확하게 하고 그걸 넘어올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어찌되었든 분명한 입장을 밝힌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비핵 전력을 비교해 보면 거의 뭐 게임이 안 될 정도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함대함 전력 차이는 굉장히 큰 북한 열세에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충돌이 발생하면 북측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근데 김정은이 예를 들면 이제 적어도 발언 순으로도 그걸 감수하겠다라고 나오는 그 셈법이라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감수하겠어요? 네. 감사하기 힘들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해상 전력 대 해상 전력 네네. 비교해서 본다면은 네. 북한이 우리보다 열세이죠. 네네. 보통 열세가 아니라 네네. 거의 완전한 열세죠. 근데 네. 북한은 해안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해상으로 사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 같은 것들을 예, 예. 상당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종합적인 전력은 이제 되지 않을 수 있고 네. 자 그러면은 또 남한은 해상 전력만 들어가느냐? 남한은 공군력이 있습니다. 또 뭐 연평도, 백령도에 또 이제 자주포를 비롯한 자주포도 하지만은 공군력이기 때문에 공군력은 또 우리가 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네, 우위를 네. 넘어있고 그래서 김정은이 일단 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만들 것인데 무슨 셈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해놓고 남한이 평상시처럼 민간 선박이 저기 백령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을 때 그럼 북한이 가만 놔두면 우리 영해를 침입하는 것인데 가만 놔두자니 이건 김정은이 면이 안 서고 네. 공격하자니 전쟁이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예. 이거 좀 늦추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네. 좀 발표를 늦추는 방법이 있고 또는 해상 경계에서 해상 국경선이라고 해놓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침범할 때 민간 선박에 대해서는 묵인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나 군함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뭐 위협 사격을 한다든지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경고 사격, 위협 사격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피차 이게 충돌하면은 북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도 엄청나게 당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단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간단해요. 서로 대화해가지고 우리 해상 문제
그일과 합의 이 상태로 다시 돌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서로 상대가 관할해온 구역을 인정하면서 풀어나가자.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해법이 간단한데 기대할 수 없다. 네, 예, 예, 해법은 누구나 답은 다 알고 있는데 네. 이 답을 실현하는 것이 네,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면 혹시 그런 김정은의 셈법에 서해에서 NLL을 둘러싸고 한번 붙는다. 그러면 자기들 열세라는 걸 자기들 잘 알 텐데 그거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셈법 속에는 어쨌든 자기들은 핵을 갖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미국이 그런 정도까지 확정되는 건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걸 갖다가 좀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그러니까 일종의 좀 확전 위협을 통해서 디에스컬레이션 하는 뭐 이런 어떤 지금 한반도의 전쟁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네. 일단은 그 핵 억지가 유지된다라는 거를 네.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이 과거와 비교해서 굉장히 향상이 된 거고, 네.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의 확장 억지에 대해서도 네.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굉장히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정교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상호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억지가 유지가 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면전의 가능성이 네. 좀 높지 않다라고 네. 네. 평가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 억지가 유지가 될 때 네. 일종의 그 우발적 충돌이라든가 제한적인 전쟁의 가능성을 어떻게 볼 거냐는 네. 건데요. 네. 사실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만은 또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한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사례에서 카시미르 그죠. 예. 그 일종의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종의 제한된 지역에서 그 제한된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 왜 벌어졌느냐? 상대방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상대방도 전면적으로 공격을 못할 거다는 차원에서 네. 그 제한적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의 문제는 전면전 전쟁 가능성이 아니고 일종의 그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들을 네. 어떻게 우리가 좀 약화시키느냐.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얘기하는 안보와 불안정의 패러독스 이렇게 갖고 이제 보통 표현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선생님 그 공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김정은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그 군사적인 실력 행사 나서는 굉장한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좀 이렇게 이제 희망 섞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남북이 이러면 서해에서 충돌했을 때 북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이제 가능성이잖아요. 예. 그거는 곧 즉강국으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남쪽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 능력과 그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NLL에서 또 사고를 치는 이런 일을 억제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이것까지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네. 논의를 할 때는 네. 뭐 북한이 나름대로 이 완충 공간을 분쟁화시키겠다 네. 하는 전략적으로 검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분쟁화라는 거는 네. 바로 군사적으로 충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수준이 있을 수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직접적인 충돌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긴장을 높일 수 있는
그야말로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네네. 지금 우리가 서해만 얘기하는데 동해도 있습니다. 네네. 동해는 뭐 해상 경계선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저기 그 대화태라고 있어요. 네네. 지금은 우리가 그 근해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어선들도 웬만하면은 굉장히 멉니다. 울릉도에서 한참 북쪽인데 그쪽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게 대화태 어장이라는 거는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 다 일종의 그 경계선이 겹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납포한 적도 있어요. 네네. 이런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네네. 공간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약 지금 상황에서 우리 어선이 납포라도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거기까지 해경이 계속 가서 할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다양하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우발적 충돌이 벌어졌을 때 이 대응 과정에서 확전으로 얼마만큼 비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네. 전시작전 통제권이 네. 한국에 없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누구나 알다시피 네. 미군이 갖고 있죠. 네. 그리고 2010년 연평도 사건 당시에도 연평도 포격을 북한이 했을 때 그 대응 과정에서 그 확전을 조절했던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닙니다. 미국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절했기 때문에 네. 우발적 충돌에서 확전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뭐 마찬가지로 그것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됐든 미국 국방부가 됐든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사부터 시작해갖고 국방부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관님 오시기 전에 우리 문 교수님하고 이제 전시작전권 얘기를 나왔는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겁니까? 그죠? 예, 이게 그 참 결정도 무서워야 될지. 우리가, 예. 그 결정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야지. 미국 예. 때문에 결정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네. 근본이 잘못된 거죠. 네네. 그러면은, 크게 보면 몇 가지 좀 우리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NLL 별도사수 입장을 가지고 뭐 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이제 뭐 9.19 합의나 그 유사한 형태의 합의를 복원하는 방식. 그래서 다시 이제 군사적인 완충지대를 만드는 방식. 아니면은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도 그걸 이제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는 계속 협의.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해상 경계선, 경계선을 설정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하되 그게 될 때까지는 이제 존중하는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 정신이 들어가서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NLL을 갖다가 잠정적인 선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해상 경계선을 갖다가 2교에 한번 좀 공론화하자 이런 다양한 접근들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NLL보다 더 남쪽으로 북한이 네. 해상 국경선을 네. 설정해가지고 네. 그 수역 내에서 남측 선박이나 북측 선박이 민간이든 군사 함정이든 간에 네. 그게 이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까지 김정은이 했던 말을 이행 안 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기억하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요. 그래서 해상 국경선 설정은 할 것이다. 조금 늦추는 한이 몇 달 늦추거나 다음 회기 한다면 하긴 하는데 설정해놓고 NLL 이남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그 구역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때 무조건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고 방송도 하고 민간 함정에 대해서 제지도 하고 군 함정에 대해서 역시 경고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강화된 상승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지만은 바로 그냥 공격한다든가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것이 위기에 굉장히 아주 심각하고 첨예한 요인으로서 들어왔다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위기로 또는 분쟁으로 바로 연결되리라고 우리가 네. 미리부터 그냥 걱정은 해야겠지만 네. 네.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현재 윤석열 정부나 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장치를 해가지고 이런 국가 안보나 또는 전쟁 위험성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라든지 다른 사법적인 통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해상 경계선이 우리 NLL 남쪽 지역으로 침입해 들어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제1의 분쟁 요인이라고 네.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또 김정은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봤을 때는 결코 빈말로 끝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엄중한 상황.